그날 부엌에 서면 아직도 김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어요.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였어요. 싱크대 밑에서 물이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어요. 김이 천천히 올라와 내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에 따뜻한 김이 묻어났어요. 국을 한 번 저으며 간을 봤어요. 입안에 익은 된장 맛이 퍼졌어요. 소금은 더 넣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은 짜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금기 많은 음식은 못 먹거든요. 식탁 위 약 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 봉투가 몇 개나 늘어서 있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이었어요. 하나는 기억을 돕는 약이라고 했지요. 나는 봉투를 가지런히 모아 한쪽으로 밀어두었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작은 소리로 아침 뉴스를 흘려놓았어요. 앵커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내 귀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방 안쪽에서 낮게 새어나오는 숨소리였어요.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이불이 스치는 작은 마찰음이 들렸어요. 그 뒤로 조용한 숨소리가 이어졌어요. 나는 가만히 귀를 세우고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방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명자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국 끓는 소리와 겹쳐 들렸으니까요. 나는 숟가락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얇은 쇠그릇이 작게 울렸어요. 심장이 덩달아 한 번 더 뛰었어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내 귓속에는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명자. 나는 조용히 그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보았어요. 입술이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이름이었어요. 딸 이름도 아니고, 친척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지요. 국물 냄새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창밖에서 지나는 차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나는 괜히 창문을 더 열었다 닫았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딸이 곧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나는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따끈한 김이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쌀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은 싸늘했어요. 밥그릇을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두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췄어요. 손이 자꾸만 약 봉지를 건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기억을 돕는 약. 의사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었지요. 효과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 말이 괜히 귓가에 다시 맴돌았어요. 명자라는 이름과 함께 엉켜버렸어요. 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높였어요. 뉴스 소리가 부엌을 메웠어요. 하지만 남편 목소리는 더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명자야. 분명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언제부터였는지 생각을 더듬었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꿈꾸는 줄 알았지요. 어젯밤에도 남편이 헛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고 말았어요. 귀를 닫고 싶었거든요. 딸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조용히 번졌어요. 딸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금방 먹게. 조금만 기다려. 딸은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눈길은 방 쪽을 스쳤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방이었어요. 아빠 또 밤새 뒤척이셨어요? 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또 들렸어요. 방 안에서 낮게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명자야, 거기 있지. 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내 손은 밥그릇을 들고 멈춰 있었어요. 라디오 뉴스가 이상하게 멀어졌어요. 딸은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전에 들어본 적 있니? 그 이름. 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어요. 잠깐 망설이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그냥 꿈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 시선은 다시 방문으로 향해 있었어요. 나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엌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국 끓는 소리가 괜히 커 보였어요.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살짝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나는 말없이 불을 약하게 줄였어요. 딸은 식탁 위 휴대폰을 뒤적였어요. 알림 소리가 조용히 진동했어요. 나는 그 소리가 못마땅하게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입에는 다른 말이 붙었어요. 오늘 학교 일찍 가니? 딸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말끝이 금방 끊겼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그 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날따라 까치 소리가 더 신경 쓰였어요. 나는 젓가락을 다시 맞추며 마음을 추스렸어요. 명자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식탁 위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였어요. 나는 괜히 그 소리를 세어보았어요. 12번쯤 세었을 때였어요. 다시 방 안에서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났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나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닫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 속에서 유난히 길게 남았어요.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바라보았어요. 딸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눈길은 계속 문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딸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나는 대답 대신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잔에 닿은 손끝이 축축해졌어요. 그때 다시 들렸어요. 남편의 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명자야, 기다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딸은 애써 평온한 척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나는 딸에게 물었어요. 너 혹시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딸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탁 위 김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입맛이 사라졌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남편 방 앞에 멈춰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이 들려왔어요.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름 하나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답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오니 딸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탁 위 약봉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봉투들 사이로 작은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잠시 만지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그 이름을 불렀는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작은 조각들처럼 흩어진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다 지난 일 같으면서도 너무 가까웠어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어요. 그 멜로디가 왠지 낯설게 들렸어요.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남편과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서로 지켜냈어요. 그래서 더 물어야 했어요.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왜 하필 그 이름인지. 나는 서랍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손 떼는 오래된 서랍. 그 안에 오래된 쪽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꼭 열어보기로 했어요. 딸이 식탁을 정리하며 나를 힐끔 봤어요. 엄마,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말아요. 딸의 말이 부드럽게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문득 밖에서 까치가 크게 울었어요. 그 울음이 유난히 길게 이어졌어요.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서랍을 다시 떠올렸어요. 거기 무엇이 있든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방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딸이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을 다잡아야 했거든요. 문 앞에서 짧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조금 더 세게 잡았어요. 오늘은 꼭 열어볼 거예요. 그 안의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요. 문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안쪽의 어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아직은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나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선택이 무슨 의미를 가지든요. 집안이 잠잠해지자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어요. 창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얇게 비쳐왔어요. 먼지 알갱이들이 그 빛 속에서 느리게 움직였어요. 나는 발끝으로 살짝 움직이며 서랍 앞으로 갔어요. 오래된 나무 서랍은 손잡이부터 낡아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바닥에서 작은 나무 마찰음이 났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어요. 낡은 봉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가 세월에 눌린 듯 구겨져 있었어요. 내 손이 종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먼지가 손등에 가볍게 떨어졌어요. 봉투 안에는 접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뒷면에 적힌 글씨 때문이었어요. 명자라는 세 글자가 희미한 펜 자국으로 적혀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뒤집어 인물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속 배경은 오래된 병원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젊은 남편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입술이 천천히 말라갔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어요.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입원복을 입은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진 뒷면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명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사진 냄새 속에 오래된 소독약 향이 얹혀 있었어요.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을 더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이 한 묶음으로 묶여 있었어요. 파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나는 그 묶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남편의 이름이 적힌 기록표였어요. 아주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명자라는 환자 이름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두 이름이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기록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 병원이 어느 곳인지 떠올리려고 애썼어요. 사진 속 벽색, 복도의 모양이 낯익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요. 불현듯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작은 병원이 떠올랐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병원이었어요. 나는 오늘 그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진 속 장소가 그곳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고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나는 신발을 신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에게 진실을 물을 수 없었어요. 그는 기억의 문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야 했어요. 딸이 마침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볼 게 있어서. 딸은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어요. 금방 다녀올게. 문을 여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묘한 긴장이 꿈틀거렸어요. 왠지 오늘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았어요. 햇빛이 골목 끝에서 반짝였어요.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사진 속 병원과 마주하게 될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생각이 내 등을 밀고 있었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낡은 간판이 흔들리며 딸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나는 사진 속 병원과 같은지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낡은 회색 벽과 오래된 창틀이 눈에 들어왔어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나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어요. 안쪽에서 약품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고 형광등이 낮게 웅 하고 울렸어요. 양쪽 벽면에는 오래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나는 사진 속 복도를 떠올리며 천천히 걸었어요. 바닥 타일 문양이 사진과 비슷해 보였어요. 심장이 조용히 빨리 뛰었어요. 기록실에 도착했어요. 문 옆 작은 창으로 안쪽 서류가 보였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노크했어요. 안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중년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뭐 찾으세요? 나는 사진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혹시 이 병원 맞나요? 오래된 기록을 찾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된 자료는 폐기했어요. 보존 기간이 지나서요. 그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왔어요. 나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간호사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어디서 본 얼굴이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예전 주치의였던 간병인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혹시 남편분 씨 아니세요? 그 말에 다리가 잠시 풀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이 병원 맞아요. 그분 여기 자주 오셨죠? 나는 사진 속 이름을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 사람 혹시 명자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입술을 깨물 듯 굳게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그 이름을 찾으세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 말 속에 무언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묻자 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은 엉뚱했지만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었어요. 가족.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째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간병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문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길게 남았어요. 나는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남편의 기록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만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흔들리며 잎사귀들을 떨어뜨렸어요. 나는 핸드백을 꼭 쥐었어요. 손가락이 기묘하게 떨렸어요.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도 병원도 지금 눈앞에 그 사람도 명자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골목 끝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하늘은 흐리고 빛은 낮게 깔렸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나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진 속 장소를 직접 찾아봐야 했어요.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그날 무언가가 또 하나 흔들린 것만 같았어요. 남편을 찾으러 동네 골목을 뛰다시피 걸었어요. 해가 기울며 거리가 붉게 물들었어요. 작은 가게들의 간판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남편은 귀에 수화기를 대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손끝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명자야, 거기 있지. 그 목소리에 내 발걸음이 멈췄어요. 바람이 전화박스 유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문을 조금 열었어요. 오래된 고무 패킹이 끼익 소리를 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보지 못한 듯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손등에 차가운 공기가 배어 있더군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명자야, 내가 왔어. 그 말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길게 남았어요. 유리창엔 쓸쓸한 노을빛이 비쳤어요. 남편은 수화기를 들지도 못한 채 손만 떨었어요. 나는 그 손을 감싸며 낮게 불렀어요. 여보, 나야.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눈을 다른 곳에 두었어요. 그 시선 끝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귀에 대보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만 기계 속에서 스쳤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전화 안 끊기게 부탁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집에 가요. 춥잖아요. 남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명자가 기다릴 텐데. 그 말에 숨이 걸렸어요.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바닷바람 냄새가 골목을 지나왔어요. 나는 남편의 팔을 잡고 조심스레 끌었어요. 발끝이 바닥에 질질 끌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있었어요. 딸은 숨이 가쁘게 올라와 있었어요. 나는 딸과 눈이 마주쳤어요. 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 무언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딸은 남편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낮게 말했어요. 엄마, 그 이름 정말 몰라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어요. 너 무슨 말이니?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딸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이름 아빠가 예전부터.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햇살이 공중전화 유리에 부딪혀 번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딸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잊지 못한 사람.
엄마만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골목 끝으로 바람이 길게 불었어요. 남편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수화기가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덜컹거렸어요. 딸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아는 게 맞을 텐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쥐었어요. 명자야, 울지 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남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남편을 집 쪽으로 이끌었어요. 딸은 우리 뒤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집까지의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 얽혀 있었어요. 명자라는 이름, 딸의 눈빛, 남편의 중얼거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저녁 공기 속에서 흔들렸어요. 집 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알아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그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남편을 집으로 데려온 뒤 나는 현관불을 켰어요. 전등이 한번 깜빡이며 켜졌어요. 남편 신발을 벗기는데 손등에 찬기가 묻어났어요. 딸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남편을 부축해 침실 침대에 앉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남편의 손등이 이불 위로 드러났어요. 손가락 마디가 유난히 앙상해 보였어요. 나는 그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어요. 나는 물컵을 가져와 입술에 대보았어요. 물이 거의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시선은 그대로 허공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딸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말을 건네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쉬어요. 나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나는 다시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의 가슴이 아주 느리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 약봉지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흰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봉투를 조심히 꺼냈어요. 약 이름이 적힌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기억 관련이라는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손끝이 천천히 떨렸어요. 서랍에서 본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명자라는 이름. 남편이 중얼대던 그 말. 전화박스 앞에서 떨리던 손. 딸이 내게 던졌던 그 말. 엄마만 몰랐던 것 같아서. 나는 목이 조여오는 느낌에 눈을 감았어요. 숨이 고르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낙엽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게 들렸어요. 나는 잠시 눈을 떴어요. 남편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비어있는 듯 했어요.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미지근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남편의 숨결이 아주 옅게 닿았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끊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누가? 물어보려는 순간 남편의 눈이 다시 흐려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용해졌어요. 나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말이 목울대에서 걸렸어요. 탁자 위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또각, 또각. 시간이 방 안에서 고립된 듯 했어요. 딸 방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남편 쪽으로 돌아섰어요. 남편의 손이 이불 밖으로 살짝 미끄러져 있었어요. 나는 그 손을 다시 이불 안으로 넣어주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는 잠시 손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밤 공기가 스며 들어왔어요. 달빛이 아래쪽 담장에 걸려 있었어요. 나는 숨을 내쉬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어요.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무겁고 담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숨소리만 아주 약하게 들렸어요. 나는 다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를 굽혀 남편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서 한참을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얼굴에 얹혀 있는 듯 했어요. 나는 무릎 위 손을 맞잡았어요. 손가락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약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나는 놀라 손을 맞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뜨이지 않았어요. 숨이 고르게 멀어져 갔어요. 나는 말을 삼켰어요. 딸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 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무언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남편은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 손을 쥔 채로 의자에 기대 있었어요. 창가에 걸린 달빛이 새벽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들며 커튼이 흔들렸어요. 나는 졸음이 깼는지 눈을 비볐어요. 그 순간 남편 손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손을 다시 감쌌어요. 남편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명자. 그 이름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뒷말이 달랐어요. 우리 애기. 나는 의자에서 잠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뜨려 했어요.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바라보았어요. 남편 입술이 또 떨렸어요. 우리 그날 시간이 없어서 말이 끊겼지만 그 안에 어떤 조각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나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따뜻한 숨이 손끝에 닿았어요. 명자. 그 아이. 남편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그 순간 오래 묵힌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젊을 때 처사이를 잃었던 그날 밤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 아무에게도 부르지 못한 이름. 아무도 모르게 접어두었던 이름. 명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입술이 저절로 떨렸어요. 여보, 그 이름. 그 아이 때문이었어? 남편은 내 쪽으로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어요. 눈동자가 흐릿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속삭였어요. 놓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말없이 남편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 같았어요. 나는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남편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하려 했어요. 너 혼자 아프지 말라고.
그 말이 방 안에 아주 천천히 번졌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남편이 내 손등을 아주 미약하게 눌렀어요. 그 손끝이 마지막 힘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나 여기 있어. 나야. 나야 당신.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연약한 눈동자가 나를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 지켜주지 못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제 알았어. 남편의 호흡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러다 다시 아주 작게 안정되었어요. 나는 그의 이마에 입술을 조용히 갖다 댔어요. 그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명자. 우리 딸. 그 말이 내 귓속에서 길게 울렸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내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방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의 숨결이 아주 느리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방 안엔 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부른 그 이름이 평생 감춰두었던 슬픔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끝내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는 남편 손등 위에 손을 포개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조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진심이. 남편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숨이 아주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감싸 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벽빛이 담장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저렸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오래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젊었을 때 웃던 그 표정이 잠시 스치는 듯 했어요. 나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쉬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만히 머물렀어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랍에서 꺼냈던 그 쪽지였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가 세월에 눌린 듯 구겨져 있었어요. 글씨는 흔들렸지만 첫 줄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우리 명자 지켜줘.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 평생 말하지 못한 마음. 남편이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조각. 그 모든 것이 문장에 걸려 있었어요. 나는 쪽지를 접어 다시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따뜻해졌다 식어갔어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딸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가에 밤새운 흔적이 보였어요. 딸은 조심스레 다가와 남편 곁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남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참 뒤 딸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어릴 때요. 아빠가 가끔 어떤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나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어요. 그때는 그냥 누군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엄마가 힘들까봐 차마 말 못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닿았어요. 나는 딸의 손을 천천히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방 안의 빛이 천천히 번졌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천천히 정돈하며 이불을 올려줬어요. 옷깃을 한 번 더 펴줬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긴 세월 동안 해온 일처럼요.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새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햇빛이 바닥에 길게 퍼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남편에게 시선을 다시 돌렸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이름을 왜 놓지 못했는지, 왜 밤마다 허공에 손을 뻗었는지, 왜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건지, 그건 잊으려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한 번 더 감쌌어요. 손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어요. 여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번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스탠드 불빛이 천천히 꺼져 있었어요. 나는 남편 곁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어둡게만 보이던 방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어요. 명자. 이제는 아프게만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가 아주 조용한 온기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어요. 그 공기 안에 남편의 마음이 조금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이름 하나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진 온기는 아마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겠지요.